자, 지금부터 교과서 2단원 Cooperation in the Animal Kingdom 이 단원에 있는 본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사항들은요, 참고로 읽어보고 수업은 지문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원의 전체적인 대주제는 working together, 함께 어떤 살고 일하는 것이라면 소주제인 본문의 제목은요, Cooperation in the Animal Kingdom, 동물의 왕국에서 협동하는 것, 동물의 왕국 안에서의 협동, 이런 주제로 지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39페이지 펴서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개관을 봐볼게요. 39페이지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제목에서 알다시피 동물의 왕국에서 많은 동물들이 협동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협동에 대한 사례가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40페이지를 넘어갔더니 ants, 개미의 협동이 나와 있고요. 41페이지에는 fish, 자, 물고기의 협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는요. birds, 새의 협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의 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물들이 생존 전략을 삼고 더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구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39페이지의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첫 번째 문장에서의 첫 번째 단어를 보니까 Darwin's Survival of the Fittest. 자, 요걸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직역을 해보면요. 가장 잘 맞는 것 혹은 사람. survive 뭡니까? 생존이죠. 자, 가장 잘 맞는 것에 대한 생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내자로 바꾸면 뭐? 적자생존이죠. 다윈의 적자생존은 진화라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준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다윈이라는 사람은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진화라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가장 잘 적응하는 생물들이 결국에는 살아남고 나머지는 못 살아남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이나 어떤 동물들 같은 경우가 그 환경에 맞춰서 진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면요. 자, 다윈의 어떤 이론에 따르자면 옛날에 기린은요. 기린입니다. 목이 좀 짧았대요. 근데 이 기린이 어때요? 당연한 거지만 높은 나무도 있고 낮은 나무도 있었으면요. 높은 나무에 있었던 풀들은 못 뜯어 먹었겠죠. 나뭇잎들은. 그런데 이 목이 짧은 기린은 어떤 새끼를 낳았을까요? 당연히 웬만하면 목이 짧았었던 기린을 낳았겠죠. 대부분 이렇게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우연히 목이 긴 기린이 돌연변이 같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집안은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키가 컸는데 그냥 우연하게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이거는요. 특징을 보죠. 자, 나무가 점점 더 줄어들면서 나뭇잎을 못 따먹게 되었을 때 나무가 부족하게 됐을 때 목이 긴 기린이 생존에 유리했을까요? 목이 짧은 기린이 생존에 유리했을까요? 당연히 목이 긴 기린이 생존에 유리했겠죠. 그래서 기린은 물론 우연하게 발생한 산물이긴 하지만 목이 긴 기린이 생존에 더 적합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더 살아남았고 환경에 더 적합했기 때문에 생존이 되었다라는 게 바로 다윈의 이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커지면서 기린이 목을 점점 빼면서 길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나타난 목이 기다란 기린이 환경에 더 적합했기 때문에 생존했었다라는 게 다윈의 의견입니다. 그러면요, 이 다윈의 의견은 자, 동물들의 생존이 협동에 기반한다, 경쟁에 기반한다. 뭐가 맞아요? 다윈의 의견에 따르자면 기본적으로
competition. 무슨 뜻입니까? 경쟁이란 뜻이죠. 이것에 기반을 하는 이론으로서 동물의 왕국이 경쟁의 기반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글에서는요,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인간도 아니고 동물들이 경쟁에서 자기 생존을 차지하는 그런 본능적인 습성을 지니고 있다면 당연히 협동하는 모습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 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부 동물들은요, 협동을 통해서 더 잘 살아남는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시가 뒷페이지에 등장하고 있었었죠. 자, 그럼 이 정도 어느 정도 개념 설명은 된 것 같으니까요. 자, 바로 교과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과서 39페이지 본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설명에 앞서서 먼저 아래쪽에 있는 단어를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단어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먼저 cooperation. 무슨 뜻입니까? 잘 알죠? 협동이란 뜻입니다. 자, survival 뭐? 당연히 생존이죠. 자, fit 뭐? 적합한. 알맞은 이라는 뜻이고요. be regarded as는요. 자, 수동형으로 나왔죠? 뭐뭇으로 여겨지다. 자, selfishness란 말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selfish를 명사화시킨 거겠죠?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selfish가 어떤 단어인지 알죠? 형용사로서 무엇? 이기적인. 그러면 이기적인이 아니라 이타적인 어떨까요? 남들 생각하는 거. 이거는 selfless. 나중에 보게 되는 단어입니다. 얘가 이타적인이란 뜻이에요. 남들 위하는. prevail은 무슨 뜻입니까? 널리 퍼지다. 좀 유식한 말로 만연하다라고 하죠. 자, inspiring은요, 영감을 주는, 고무적인, 인상 주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휘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위에 올라가서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한번 봐볼게요. 자, 아까 제목에 썼습니다. cooperation, 협동. In the animal kingdom, 동물의 왕국에서의 협동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 바로 봐볼게요. Darwin's survival of the fittest is universally regarded as a simple reality in the game of life. 다윈의 적자 생존은요. 자, 뭐래요? 보편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윈의 적자 생존이라는 그 법칙은요, 보편적으로 뭐라고 여겨지고 있냐면, 자, 삶의 게임 안에서의 단순한 현실이라고. 이 삶의 게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 혹은 삶에 있어서의 뭐? 단순한 진실이다라고 여겨지고 있대요, 적자 생존이. 그렇지 않나요? 인생 삶에서 어떻습니까? 뭐 얼마나 남들 생각하고 살겠어요? 단순하게 우리 인생이나 삶에서의 단순한 현실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동물들 사이에서는 더 그러겠죠? 어떤 동물이 생전 처음 보는 다른 동물들이 굶어 죽는다고 해서 자기가 배고픈데 자기 음식을 남겨주겠어요? 거의 다 경쟁이기 때문에 보통 다윈의 적자 생존은 단순한 진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Successful play sometimes requires a degree of selfishness.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은 때때로 요구한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어느 정도의 이기심을 요구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기심이 필요하다는 것도 여러분들 인정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however가 나왔습니다. 화자 생각이 좀 다른가 보죠? 전환을 하고 있네요. 자, 하지만 across the animal kingdom, 동물의 왕국 전반에서, 동물의 왕국 전반에 걸쳐서 이기심이 단지 유일한
이기심은요, 단지 작은 부분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Very small part. 이기심이 엄청 크고 이기심만이 중요할 것 같지만 이기심은 단지 작은 부분일 뿐이래요. Of an animal's life. 동물의 삶에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종종 animals help each other. 동물들은요, 세상에 서로 협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서로 함께 일을 해요. For the greater good. 더 나은 좋음, 더 나은 선, 더 나은 이익을 위해서 자, 서로를 돕고 함께 협동해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cooperation, 협동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협동은 만연해 있다, 널리 퍼져 있다. 어디에서? 동물의 왕국 모든 어떤 수준, 모든 어떤 레벨에서 협동이 널리 퍼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n the following three examples, 다음에 이어지는 세 가지의 예시 안에서 이 세 가지 예시는 어디 들어간지 알 수 있겠죠? 아까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인가요? 4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어떤 예시, 이것을 통해서 이것 안에서 자, 인스파이어는 아까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뭐 고무적인, 인상 깊은 이런 뜻이었죠. 뭐가 인상 깊대요? To see, 보는 것이. 뭘? 어떻게 동물들이 협동하는지, 서로서로를 돕기 위해서 협동하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고 고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40페이지부터는 동물이 예시가 나는데 그 예시는 동물들이 경쟁에서 잘 살아남는 것에 대한 예시가 아니라 협동해서 잘 살아남는 것에 대한 예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잖아요. 자, 됐죠? 아래 내려가서 봐볼게요. What is the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이 무엇일까? 뭐 아래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읽어볼 수 있겠지만 여기 부분만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적자 생존이란 것은 이거예요. 아이고. 자, 읽어볼게요. 적자 생존이란 게 무엇이냐? It means that only individuals with the fittest adaptation. 자, 뭐? 가장 적합한 적응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만 변화에 대해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어떻게 동물들이 계속해서 살아남고 진화하는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동물들이요, 몇만 년 전에 살았다가 없어졌대요. 왜 없어졌을까요? 다인에 의해서는 어떻습니까? 바뀐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근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동물들이 많대요. 강해 보이든 약해 보이든 간에. 걔네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대요? 다인에 따르자면 적자생존. 변화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개체였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 말 굳이 하는 이유는요. 동물들의 기본 삶은 경쟁이다라는 말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화자는요. 이 글을 쓴 화자는 경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협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개미의 협동에 대해서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래 어휘를 좀 봐보고 넘어갈게요. 어휘 보겠습니다. 개미의 협동이네요. 자, 어휘 첫 번째 observe 말죠? 뭐? 관찰하다, 보다. 자, remind of라고 돼 있는데 얘 remind는요 왜 of까지 써야 되냐면 A of B 이런 형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자, 무슨 뜻일까요? 생각하다입니다.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떠올리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자, occupation 뭐예요? 차지하다, 점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direction은 방향. encounter는 아는 사람 많죠. 뭐 우연히 마주치다, 조우하다라는 뜻이죠. 자, inbound, outbound 나왔네요. 무슨 뜻인지 대충 예측이 되죠? inbound는 어디에 안으로 들어오는.
outbind는 뭐? 밖으로 나가고 있는. 자, arrangement라는 단어 많이 봤죠? 원래는요, 뭐 배열이란 뜻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합의, 약속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due to 뭐뭐 때문에. 자, delivery는 뭐? 배달 혹은 전달 이런 의미로 쓰이죠. 자, 이런 식으로 어휘가 들어가 있고요. 본문 내용 위에서 쭉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올라갈게요. 자, 개미네요. 개미가 어떻게 동물의 왕국에서 협동을 하는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렵게 보이는 어법도 있으니까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설명하면서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봐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observed ants marching in and out of their nest? 자, 너는 관찰하고 본 적 있느냐? 뭘 관찰합니까? 개미를 관찰하고 본 적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근데 marching 이것을 우리가 목적보호라고 부르죠. 이 목적보호라고 부르는 이유 뭐냐면요. 이 marching 행진하다. 행진하다라는 게 누구가 주체예요? 넙니까 개미입니까? 개미죠. 목적어인 개미의 어떤 의미를 어떤 보충해서 어떤 설명하는 보호이기 때문에 목적보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너 개미 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개미가 행진하는 것을 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marching은요, 목적보호로서 이 개미의 주체의 행동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아, 이거는 거기다 할까? 자, 흔히 지각동사라고 부르죠. 지각동사는 뭡니까?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동사가 자, 목적보호 함께 쓰일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see, 뭐 look at. 듣고는 뭐가요? 뭐 listen to. 그다음에 뭐 느끼는 거, 뭐 feel 이런 동사가 썼을 때, 자, 이 감각동사가 목적보호 같이 어떤 행동까지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낄 때 이 목적보호 지각동사의 특정한 어법을 가진다라는 거죠. 뭐? 지각동사는요. 목적어를 쓰고 목적보호를 원형이나 혹은 ing 형식을 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해볼게요. 자, I listened to her.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그녀를 들었다. 물론 뭐 그녀가 말하는 걸 들었다 의미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뒤에 목적보호 쓰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녀가 뭐 하는 걸 들었을까요? 노래하는 것을. 자, 한번 찾아봐요. to listen을 쓸까요? 혹은 과거에 노래 불렀던 거 들은 의미로 listen to를 맞췄을까요? 아니면 자, 답이 뭘까요? I listened. 나는 들었어요. 그녀가 뭐 하는 거 들었습니까? 노래를 미안. 이게 아니지. 그녀가 듣는 것을 들을 수는 없겠죠? 바꿉시다. to sing, sang. 그 다음에 sing. 자, 나는 그녀가 노래 부르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를 들은 게 아니라 그녀가 노래 부르는 것을.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뭘 쓰는 게 답일까요? 요거겠죠? 요거의 특징적인 어법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어법입니다. 알아줘야 되겠죠? 왜 sing을 쓰는지. 지각동사라고 보고 듣고 느끼는 등의 감각동사가 목적보를 썼을 때 그 목적보는 동사 원형이나 ing를 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가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뭘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을? 당연히 뭐? 얘죠? marching을 썼구나 정도만 체크하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observed ants marching in and out of their nest? 너, 개미가 둥지, 다시 말해서 개미 굴 안쪽 바깥으로 행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니? 라고 위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if so, 만약에 그랬다면
It may have reminded you of a highway packed with cars. 자,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개미가 행진하는 모습은 너에게 뭘 떠올리게 했었을 수도 있다. 아, 자동차로 가득 찬 자, 고속도로를 떠올리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죠? 개미굴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개미가 줄지어서 가는 거 보면요. 마치 차가 빽빽하게 들이찬 고속도로 같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But this comparison is not appropriate. 하지만 이 비유입니다. 비교예요. 하지만 이러한 비교나 비유는요. 적절하지 않대요. 인간이 운전하는 차가 고속도로에 가득 찬 것을 개미가 개미 굴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은요. 적절하지 않대요. 왜 그러느냐? Ants never get into a traffic jam. 자, 개미는요. 결코 교통체증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no matter how. 자, fast까지 얼마나 빠르던지 간에. 그리고 or how many of them. 얼마나 개들이 많든지 간에. 그러니까요. 자, 개미는 결코 교통체증에 빠지지 않아요. 얼마나 걔네들이 빠르게 움직이든지 간에. 혹은 얼마나 많은 개들은 다 누굽니까? 개미죠. 개미가 얼마나 길을 차지하고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길에 얼마나 개미가 많이 나와 있든지 간에. 개미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든지 간에. 개미들은요. 인간과 다르게 결코 교통체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이유가 나왔네요. This is because 하면은 뒤에 원인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Their movements are based on cooperation. 자, 중요한 특징적인 동사, 그 명사가 또 나왔죠. 뭐? 자, 걔네들이 움직이는 뭘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맞아요. cooperation. 협동을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결코 교통체증에 빠지지 않는 것에 대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when there are a few ants moving in a single direction. 자,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개미가 few ants, 소수, 몇 마리만 있으면요. 단지 몇 마리만 있으면 some ants are likely to move slowly. 어떤 개미들은 어떻습니까? 길이 한산해요. 그러면 천천히 움직이는 애도 있을 것이고 좀 빠르게 움직이는 애도 있을 것이고 어떤 애들은요. even faster. 비교급 강조죠.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길 위에 개미가 별로 없어요. 그럼 개미는 어떻습니까? 어떤 개미는 느리게, 어떤 개미는 빠르게, 어떤 개미는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개미도 있겠죠. However, 하지만 as their number increases, 걔네들 숫자가 늘어나 버리면요. 마음대로 어떤 애들 느리고 어떤 애들 빠르게 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속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미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숫자가 늘어나면요. The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서로 의사소통합니다. 자,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두 다 똑같은 스피드로 움직이기 위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서로 의사소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다르죠. 사람들이 길이 가득 찼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추월하려고 하고 어떤 애는 느리면 빵빵거리고 앞에 차가 늦게 가면 추월해서 더 빨리 가려고 하면서 속도가 중구난방으로 자기 맘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개미들은요. 길이 한산하면 어떤 애들은 느리고 어떤 애들은 빠르고 어떤 애들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는데 만약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개미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면요. 그들은 의사소통한다라는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위해서. The slow, 느린 애들은요. speed, 속도를 더 높입니다. 자, 반면에 빠르거나 완전 빠른 애들은요. 속도를 더 낮춰요. 이런 식으로 서로 협동하면서 길이 막히지 않게 노력하고 원활하게 자, 교통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단까지 보고 할 테니까 좀만 더 집중합시다. 자, there are times. 이럴 때도 있대요. 이럴 때도 있다. 어떤 때도 있습니까? When ants, 여기 좀 어렵죠? weaving the nest for food. 자, 요게 작은 주어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떨 때가 있냐면요. 개미, A개미입니다. 어떤 A개미들이냐면 weaving the nest for food. 음식을 위해서 둥지를 떠나는 개미가 자, 우연히 마주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어떤 개미? B개미. 어떤 개미? coming back with food on their back. 그들의 등에 음식을 짊어지고 다시 돌아오는 개미랑 마주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개미굴은 좁으니까, 개미굴 입구가 좁으니까 나가려는 개미랑 들어오려는 개미가 마주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자, when this happens. 자, 이것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해석을 잘 해야 되겠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것이 일어났을 때. this. 당연히 요거겠죠? 음식을 위해서 둥지를 떠나려고 하는 개미가 뭐? 자기 등에 음식을 짊어지고 돌아오려는 개미랑 마주치는 것. 자, 요게 일어났을 때, 자, 어떻게 누가 양보하는지 봐보죠. 우리도 그런 규칙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알겠지만, 엘리베이터 탔을 때,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이 먼저예요? 들어가는 사람이 먼저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안에가 더 좁으니까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리면 그 다음 사람이 타는 게 맞겠죠. 근데 개미도 이런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규칙인지 봐볼게요. 이 점이 일어났을 때, 다시 말해서 개미가 서로 입구에서 마주쳤을 때 the inbound ants, 자, 들어가려는 개미가 자, 어떤 개미인지 동격으로 다시 한번 그 개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미예요? 짐을 옮기고 있는 그 개미.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짊어지면서 들어오고 있는 개미가 항상 가진다. 뭘 가집니까? 길의 권리를 가진대요. rights, 권리. 길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먼저 들어가요? 나중에 기다려야 돼요? 먼저 들어간 권리가 가진다는 겁니다. 그럼 outbound ants turn to get out of the way. 자, 어떻습니까? 그 바깥쪽으로 나가는 개미는요, 어떻습니까? turn. 다시 몸을 돌려요. 바깥으로 나가는 개미는. 맞죠? 자, 바깥으로 나가는 개미는 다시 몸을 돌리는데 뭐 하기 위해서 돌립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닌데 잠깐만요. 어디 부분이었니? 잘못되겠네. 자, 바깥으로 나가는 개미는요. 어떻습니까? 몸을 돌려서 길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Get out of the way. 자, 몸을 돌려서 길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길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몸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 get out of the way. 길 밖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개미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겠죠? 얘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나갈래 마주쳤습니다. 이 나갈래 애가요. 짐이 없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빠져준다는 거죠. 길에서 비켜나 준다는 겁니다. 자, while inbound ants continue in a straight line. 자, 뭐 하는 동안에? 들어오려는 개미가 계속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동안에. 자, 집중력이 좀 떨어지죠. 좀만 더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disarrangement, 이러한 약속은요, make sense, 타당합니다. 왜 이러한 약속이 타당하냐면 because it is more difficult for inbound ants to change direction due to their heavy loads. 왜냐하면 자,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인 가주어 진주어인데 이건 다시 설명할게요. for는 의미상의 주어죠. 그러니까 진짜 주어는 뭐? 이 투부정사. 방향을 바꾸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이. 근데 의미상의 주어. 들어오고 있는 개미가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주어입니다. 자, 들어오고 있는 개미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 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걔는 들어올 때 짐을 음식을 가득 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방향 바꾸는 게 더 어렵잖아요. 뒤에 나왔습니다. due to 뭐 때문에? 그들의 무거운 짐 때문에 들어오는 개미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Following these rules and cooperating in this way. 자, 이러한 규칙을 따르면서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협동하면서 개미들은요 향상시킵니다. 뭘? 그들의 교통의 흐름을 향상시켜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동사죠. 그리고 어때요? 자, make the delivery of food to the nest more efficient.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음식의 배달을 둥지로 하는 것을요 더욱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미의 협동에 대해서 나왔어요. 개미들은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보다 협동을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속도도 조절해 가면서 남들 추월하지도 않고 서로서로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양보해 가면서 속도 조절도 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규칙도 세우면서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세부적인 어법 같은 경우 어떤 더 설명할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내용 이해 정도 하고 다음번에 복습할 기회가 있었을 때 혹은 다른 부분의 어법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에는 교실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